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생기는 이 압사사고. 예,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굴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근데 보면은 아프리카, 이제 야생 염소, 수가 많죠. 얼룩말이나 물소보다도 그 염소같이 생긴 누우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떼를 지어 가는데, 뭐, 거기에 물론 거기도 뭐 리더가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이들이 질서를 지키면 또 얼마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서사고는 없습니다. 예. 물론 강을 건너고 할 때 이렇게 강을 건널 때 이제 악어떼를 지나가지고 좀 이제 강가가 좀 비탈리졌을 때 그때 좀 압사사고가 일어나긴 합니다. 이렇게 예, 겹겹이 이제 쟁여지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에 네 발 달린 짐승은 압사사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인간만이 그들의 몸의 체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자연적인 상태로 이렇게 눕혀지게 되면은 그대로 누이게 되죠. 이들은 원래부터가 네 발 동물은 누워있으니까 인간만이 가진 이제 이런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인간이 더 이제 두 발 생물로서 더 이제 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인간은 그만큼 또 서로의 질서를 지키고 여러 가지 그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라는 또 그러니까 의무이기도 하죠. 인간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의 세계보다 더 혹독한 벌이 치러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겨난 이제 이번에 일이 발단이 된 할로윈데이 축제, 이것은 애초에 우리나라엔 있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20여 년 전부터 유치원과 이제 원어민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지금의 소위 MZ세대는 그렇게 하나의 큰 명절로 삼게 되었다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2차 대전 패전 해방 후부터 이어내려온 서구 문화의 정착과 이거의 일환입니다. 그전에는 그럼 없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어땠냐면은 지금 아직 우리 크리스마스 안 됐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데 무려 11월 초순 11월 5일 정도부터 징글벨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거의 2달 가까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리가 캐롤이 나오고 아마 11월부터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징글벨 라디오에 들리는 게 분명히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달간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우리는 이제 들떠 있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는 교회를 다니고 말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디스코덱은 80년대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곳에서,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11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분위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비난하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그래 크리스마스 날 놀러 다니고 이거 그냥 아주 소금 문명 아주 그냥 왜곡되게 들어왔다고 아주 화를 내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마 박정희 유신 때하고 거의 그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좀 다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설날도 다시 휴일로 하고, 박정희 때는 설날 휴일을 안 했지만은 심하면은 영문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이제 붙잡아 드리는 등 이제
지나친 이 서구화 풍조 이런 거를 막으려고 했죠. 전두환 때는 막 텔레비에서 그냥 맨날 국악을 하루같이 내보내다가 레파토리가 동인하니까 더 못하기도 했었고, 국풍 80일인가 그렇게 됐었고, 하여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가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짙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박정희 초기라든지 이제 그 이전의 시기에는 이 서양 문물을 자꾸 이제 주입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강했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한국의 세력도 역시 또 강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지금의 할로윈처럼 이렇게 젊은이의 디스코, 자꾸 디스코래네. 디스코는 80년대에 자꾸 고고장에서 그런 데서 노는 그런 프로조로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로윈이 다시 생겼다는 건 뭐냐면 60년대에 서구의 놀이 문화 풍습 명절을 우리의 땅에 심으렸던 것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의 상대적인 민족주의 시절에서 좀 눌렸다가 다시 김영삼, 김대중 재개화 국제화 할 때 그때 중간 정도 되다가 다시 노무현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특히 또 국제화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 때에서 다시 터져가지고 이렇게 심어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저희는 모르지만 젊은 층에 아주 명절로 굳혀졌다 이런 것이 그런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게 할로윈 이 젊은 층이 할로윈에 대해 노는 거 그날 때 노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오피니언 리더도 있습니다. 사실 젊은 층을 이 할로윈 때 외국 명절날에 이렇게 노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시 다 옛날에 오히려 저희보다 더 앞에 세대 70, 80대 되는 분들 크리스마스 때 신나게 놀던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할로윈 데이 노는 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젊은 층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또 굉장히 또 너그럽고 굉장히 대단한 관대한 사람인가? 아니 할로윈 데이 젊은 층 취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냥? 그게 다 결국은 그때 2000년대부터 이 유치원 교사, 원어민 강사 이거 들여온 MB 정권 등에서 특히 많이 들여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이 기획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또 그러냐 또 그런 소리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성세대 중에서 이렇게 젊은이를 할로윈 데이에 완전히 물들게 한 사람은 어떤 말하자면 통미 기득권층 미국과 통하면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 상대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끝나풀들이죠. 미국 한 번도 갔도 보지 못했지만 냉종하는 사람들, 유치원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고 지금 젊은 층의 할로윈 데이 추종을 비판하는 사람은 제야에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같은 기성세대라고 이런 세대 간을 자꾸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쭉 나누는 거 이런 거야말로 좌파적인 시각이죠. 자꾸 수평적으로.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린 지금 이젠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바로 잡아야 하고 특히 이게 참 근본적으로는 정말 운명 어떤 그런 걸로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생명숨을 잃고 그렇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들이.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 뭡니까?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결국 그 조국을 지키고 나라가 융성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어떤 본의 아니게, 그와는 양상이 다르게 희생되었지만은, 결국은 이 희생은 바로 이 우리 사회의 이 맹종, 그 서양 화급 문화 맹종, 이거에 대해서 예, 경종을 울리고 다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 말자는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이제 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서양 문명에 이게 휘둘리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뭐 소위 지식인 그런 사람들도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제일 비판을 하되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문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문단은 뭐였습니까? 1920년대부터 예, 그 우리 전통 지성을 말살하는 문학을 길러왔었고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시키면서 전통적 가치를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이 복거일 영어 공용화를 주장했던 영어 공용화라는 건 같이 쓰자는 공짜가 아니라 퍼블릭 이제 나라에서 같이 쓰자는 거죠. 영어 공용화를 주장했던 복거일 씨 등이 이제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면서 이제 그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문단이나지 문학계들이 가장 이런 상황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화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붙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미국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면은, 미국이 괌과 하와이, 응? 그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본토에서 상당히 멀죠? 그래도 자기네 땅으로 돼 있죠? 하와이도 있고, 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한 주가 돼가지고, 완전히 미국인,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산다면은, 혹시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통미기득권층은 이제 영어를 미국에 5년, 10년 갔다 오면서, 일상어로도 쓰니까 영어로도 지적 어휘가 가능하고 한자를 알든 모르든 영어로서 모든 게 되는데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영어를 학교에서만 가끔 배우니까 이건 뭐 영어가 생활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자기 국어를 에서 지적 어휘로 올라가지 않으면 지적 어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국어 지적 어휘를 모르는데 지성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이제 한국어를 설사 잘 모르더라도 그대로 지성어휘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완전한 주가 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말 그런 얘기만 좀 들었죠. 그것도 다 이제 국민을 평등하게 기르기 위한 겁니다. 이제 일본인이나 한국이나 평등하게 일본인만 엘리트가 되지 않고 뭐 한국인 민중도 다 엘리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맞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는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맞고 영어를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영어를 우리가 서민이 자식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에서는 모두 영어만 쓰게 하고, 물론 친구들끼리와의 대화도 영어를 써야 되죠. 영어를 쓰지 않으면 교육부장한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를 우리가 생활화가 된다면 국내에 미국을 오가지 않는 계층이라도 얼마든지 영어로서 지적 어휘를 습득해서 공부해서 엘리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완전한 주로 돼가지고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풍습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아일랜드 풍습이니 켈트족이니 아일랜드인지 아이슬란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켈트족의 풍습이니 그런 소리 하지만은 결국은 다 그게 미국을 토한 거지 우리가 갑자기 엉뚱하게 켈트족이니 아일랜드 그쪽을 뭐 추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한 건데 마치 6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면서 크리스마스의 경건한 그 종교적 분위기와 그런 이제 그런 예배 이런 거를 배우는 것보다도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놀고 축제라고 라면서 그냥 놀고 이렇게 그런 걸 먼저 배웠듯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11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추수감사절이 있죠. 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미국 문화를 제대로 미국의 한 주로 배웠다면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하면서 그 경건한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기르는 그런 것이 더 우선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을 한 주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냥 멀리서 그냥 이제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하급 문화 쉬운 거, 편한 거, 노는 거 이런 것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로윈데이 애들이 노는 걸 갖다가 어른들이 그냥 더 치기 어린 그냥 그런 걸로 노는 거 그런 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온 거라고 이걸 뭐 기독교계는 이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혹시 연관시켜서 마치 기독교의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건데 그건 전혀 엉뚱한 거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건 악마의 날이고 11월 달이라면은 12월이 가까운다면 추수감사절이나 생각하나 그게 이제 기독교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완전한 미국의 한 국민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2등 국민 내지는 변방에서 지키는 이제 속국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문화는 받아들이되 이제 그런 이제 하급 문화 그런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영어도 아예 뭐 보이건 어떤 하급 회화만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외우듯이 그래서 그 젊은 층은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전통 흔히들 반항 뭐 이렇게 이런 걸 자꾸 그냥 그런 걸 미화시키는 게 있는데 젊은 층이 그러니까 손해보고 희생되고 이제 뭐 억압되는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책임은 지들이 있으면서 기성세대가 있으면서 젊은이들한테 나가서 죽지도 않을 나이에 죽게 만들고 그 이상 젊은 층한테 억압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을 자꾸 뒤집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뭐 수도 때도 없이 괜히 무슨 신세대는 반항형이고 어쩌고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뭐 욕구가 분출되고 어쩌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전쟁 일어나지 않은 거 이것만 세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전통과 모든 그런 가치 이런 것을 이어받는 거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선세대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한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건 다 헛된 거고 이런 것도 다 젊은 층이 새 세대를 주장한다 이거 자체도 이 기성세대 중에 일부 권력자 혹은 불순 분자들이 그렇게 조장해서 만든 것뿐이지 전혀 무슨 뭐 이들의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에 세대로부터 골고루 영향을 받아야지 무슨 그냥 어떤 특정 권력, 교육이라든지 그런 할로윈을 끌어들인 그런 세력, 요 영향만 받아가지고 그래 놓고서 마치 자기들은 이 젊은 층은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 자들도 물론 또 이쪽이 우리 권력층이지만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고리타부 생각하는 전통을 지키고 선세대를 따르고 이런 거는 그 위에 각 세대도 다방면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받아들여서 여기서도 골고루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걸 조정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주체성입니다. 이 여러 가지 각각의 서로 다른 이런 개성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 그런데 리소스, 본질은 여기서 골고루 받아야지 이 중에서 일부 특정 권력층이 이제 세뇌시켜준 가치, 할로윈 축제라든지, 영어 혼용, 한자 없애고 영어 혼용이라든지, 그런 식의 그것에, 위에 세대의 일부가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마치 정체성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전통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